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김선엽 작가님을 모시고 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선엽입니다. 이렇게 네, 초대해 말씀하세요.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지금 인사를 나누면서 그 줌 화면에 약간 초점이 약간 뿌에 흐려져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 지금 아, 어때요? 제 화면에서 보기에는 이제 선명해졌어요, 룬지. 네. 좀 전에는 안개 끼듯이 좀 뿌얘져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 오늘 모신 분은 김선엽 작가님이고 제가 뭐 블로그 예고편에서도 잠시 언급드렸듯이 저한테는 이제 룽진님으로 되게 좀 친숙한 그래서 이따가도 아마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반려묘가 있죠? 예, 누룽지라고, 룽지를 키우는 집사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마음챙김 이제 룽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블로그를, 예, 첫 창기부터,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예, 블로그가 맺어준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룽지님과 오늘 처음 저도 이제, 비록 비대면이지만, 서로 얼굴을 이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서 뭐랄까 하여튼 되게 또 설레고 마치 연예인을 또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라서 하여튼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가지고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너무 소개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반려묘 누룽지를 키우고 있는 고양이 집사이자, 그리고 이제 15년 차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임상 및 상담 심리학 박사인 김선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근필 작가님하고 이렇게 블로그 이웃으로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항상 좀 좋은 글들 늘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늘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영광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워낙 정말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아닙니다.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룽지님의 이 자기소개를 시청자분도 방금 들으셨겠지만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이력이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화려하고 되게 좀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특이하다, 평범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교사를 14년, 15년 해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뭐 마음 건강, 청소년들 그리고 그런 관련 정책 자문위원 뭐 기타 등등 되게 좀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뭔가 이력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제 주위에는 이제 없었던지라 좀 뭔가 특이하거나 좀 생경하다고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제 이 초등학교 굵직하게 두 개를 보자면 초등학교 교사라는 일종의 직업, 업과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박사 그쪽에 관련된 업을 동시에 이제 가지게 되셨는지가 그런 뭐 좀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목표가, 내가 막 이 교사도 하면서 막 박사도 해야지라는 이런 목표였으면 아마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목표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어, 목표가 하나도 없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의 가치가 있었어요. 가치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렇게 초등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담임을 맡으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해주고 싶고, 정말로 내가 이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초창기, 초임 시절에 선택적 함구증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2학년 음, 담임이었을 때. 근데 정말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말하는 데 문제는 없거든요. 말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정말 이렇게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친구였던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아이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막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시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도 잘 몰랐었고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마음은 막 큰데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될지 잘 몰랐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가 좀 말을 할 수 있게 이런 센터나 이런 것도 좀 어머니께 권유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이었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말을 하는 거가 이제 학교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또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었었던 그게 저에게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음, 아, 이제 내가 담임을 맡는 아이들 중에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아이가 좀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막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제가 임상심리학을 좀 찾게 되었어요. 음, 이제 심리학계 여러 분야 중에 이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나 이게 성인들 이게 다들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응용 심리학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상담뿐만 아니라 내가 임상 심리까지 좀 공부를 해서 이런 아이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시켜주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했던 게 그 저의 계기였고 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아이들, 그리고 더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바로 공부를 좀 시작을 했고, 이제 일하고 같이 석사를 병행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도 목표가, 내가 막 뭐 석사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이게 아니었고, 정말로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의 시간이 끝나면 학교에서 이제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공부하고 논문 찾아서 읽고 연구하는 것도 막 찾아서 하고 정말 열심히 그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석박사 통합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석사하고 또 박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박사에 대한 목표도 없었고요. 이제 네. 석사 공부를 거의 뭐 주경 야독으로 아이들, 낮엔 아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아이들 케이스 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지 막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석사 때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논문까지도 잘 마쳤고 교수님들이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선엽 선생님. 박사까지 해보시는 거 좀 어떠냐고, 박사 해보는 거 음,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석사까지는 정말 뭐 코피 나올 정도로 학교에서 아이들 보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 또 케이스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는 잠깐 휴직하고 그 음, 연수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박사는 좀 학교 잠시 휴직하고 정말로 이제 연구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몰입해서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 과정은 휴직을 하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그러면은 공부하고 왔어요. 석박사가 총 몇 년 정도 기간이 걸리신 거예요? 네, 일단 석사도 한 2년 반 정도 걸렸고요. 중간에 이제 결혼을 음, 하느라고 한 1년 정도 휴직해서 석사 한 3년 정도, 그리고 음. 박사는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수 휴직이라는 거는 기간이 얼마 정도 주어지는 건가요? 네, 연수휴직 같은 경우는 그 박사 학위를 따는 음. 동안에는 그 시간이 주어져서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같이 조금 병행하고 한 학기 정도는 병행하고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한 2년 정도 연수휴직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랄까 교사의 그런 생태계를 잘 몰라서 어떤 교사든지 연수 휴직을 신청하면은 누구든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뭐 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해야 아, 되고, 네, 그래서 뭔가 조건에 그냥 이제 맞아요. 한마디로 부합이 돼야 합격 돼요. 비슷하게 뭔가 충족이 돼야지만, 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맥시멈 몇 년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어, 음. 네네. 그 기한 같은 음. 경우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막 무기한 이렇지는 네네. 그러니까 않고요. 예를 들어 뭐 연수 네. 뭐
연달아든 아니면은 토합이든 뭐가 됐든 뭐 최대 뭐 3년까지다 아니면 5년까지다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가 또 궁금해서. 그래서, 네네네. 그런 기한도 이렇게 제시가 음, 되어 있고, 그리고 조건들도 좀 부합이 돼야 돼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계획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좀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상담으로도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음, 좀 어떻게 같이 지도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해서 좀 계획서를 그렇게 써서 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냈었었고, 결국에는 뭐랄까, 자기의 뭔가 이익만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걸 내가 지금 현재 교직에 몸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 본업을 위함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 연수조직을 신청하면은 뭔가 이제 그게 명분이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어, 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선택적 함구증이 있었던 우리 친구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계기였는데, 근데 정말 우연히도 그 이후에도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어, 꽤 많이 만났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적용하고 연구하고 논문도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거를 계속 파다 보니까 그 다음 선택적 암구증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도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배운 걸 네. 실제로 써먹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 목표가 사실 막 뭔가 공부를 하고 이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 아이들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치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 가치가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야, 그때의 뭐 쾌감이라 해야 되나, 뭐 음.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만족도는 엄청 났겠다,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네. 목적이 성취되고 달성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그 어머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되게 눈물 났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 예, 좋아서. 너무 좋았었고, 이제 음, 어머님도 너무 이제 감사해 하셨고, 저도 진짜 마음이 너무 좋고, 그 당시에 그 이제 말을 잘 이렇게 하기 시작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살던 그 동네에 음, 가게 하시는 아저씨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직접 막 이렇게 계산할 때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렇게 동네 분들도 다 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정말 신기했겠다, 그죠? 네, 너가 드디어 좋아졌구나. 그래서 얼마나 다들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네, 근데 네, 물론 당사자와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셨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네, 작가님도 정말 그냥 한 사람의 마이너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되게 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보람이랄까 그거는 정말 저는 뭐 직접 경험은 안 했겠지만 되게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뭔가 이제 개인의 커리어랄까 또는 뭔가 이제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뭐 이러한 약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심리학의 석사나 박사나 그런 거를 준비하셨나 이런 생각도 일단 들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정말 그냥 내가 현재 본업이 선생님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네. 그게 주요 취지였네요. 네, 맞아요. 야, 근데 근데, 오히려, 어, 네. 근데 오히려 정말 그런 막 뭘 이걸 하고 박사를 하고 음,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 가치 때문에 음. 가게 되니까 오히려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 해서 룽지님이 몇 차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가치를 설정하고 네. 목표보다는 그죠? 그래야 네, 상대 방향을 맞습니다.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음, 건데,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다른 거를 빗대어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그죠? 맞아요. 뭔가 이제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봤을 음, 때는 외적 동기 말고 내적 네. 동기, 그죠? 네, 그래야지 내가 좀 더 즐겁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연수 휴직 말씀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은 병행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야, 어떻게, 어쨌든, 초등학교 교사 생활이 분명히 여러 가지 아이들도 가르치고 케어해야 되고, 학부모 뭐 이런 것도 민원이든 뭐든 첨부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뭐, 룽지님이 이제 자녀가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자녀까지 있었으면 육아도 해야, 어쨌든 뭔가 몸 하나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그 석사를 병행하셨을지가 아까 코피라는 단어도 진짜 나왔는데, 그게 네, 뭔가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게 가능, 어떻게 그냥 즐거워서 이렇게 그런 마음 때문에 단순히 가능했었을까요? 어때요? 정말 안 힘드셨나요? 힘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힘은 들었었지만,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고 또 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학부모님 그리고 제 주변에 있었던 또 동료 선생님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조금씩 도울 수 있다는 이런 그런 가치와 보람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막 더 공부를 찾아서 하고 더 음, 열심히 하게 되고 정말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적 동기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가치에 따른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기쁜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좋은 순간들이 오는구나. 이런 날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나는 음,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도 없었기도 했었고, 음. 그리고 또 체력도 지금보다는 더 운동도 이제 많이 하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가 대학원 생활을 제가 또 잘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수강이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네네네네. 아, 그런 시스템 맞습니다. 야, 참, 어쨌든 대단합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드라마틱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어떤 문제, 행동이라든지 심리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파봤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적용을 했는데,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없네? 뭐 작은 변화도 없고 그대로네? 이러면은 의기소침해지거나 약간의 풀이 죽거나 좀 동기부여가 한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또 뭔가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실질적으로 눈에 확인하는 케이스까지 생기니까 네. 더 열심히 또 하게 되는 선순환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좀 용기가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음, 정말 아이들을,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지 않잖아요. 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고, 제대로 좀 돌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 가치가 네, 저한테도 좀 많이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큰 힘이 음, 됐었고, 그리고 이게 직장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음, 시스템이어가지고, 음. 진짜 저한테도 너무 이렇게 감사한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전에 막 이렇게 제가 작성한 질문제는 없는 건데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게 룽진님의 뭐랄까 뭐 아주 어린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이런 시절에 룽진님은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그때의 관심사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돼야지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지 아니면 그때부터 나는 뭔가 남에게 도움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뭔가 약간의 다른 결의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가치관이 좀 바뀌거나 선생님의 진로를 이제 방향을 좀 피벗을 하거나 그랬는지 이러한 히스토리가 좀 궁금해졌어요, 지금. 네, 아마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음, 시절에도 뭔가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또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생각했었던 시간들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그 이제 유년기 시절에 대한 그 질문 받았을 때, 그러니까 IMF 시절에 저희 집도 굉장히 좀 어려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전에 이제 어머니도 뭔지 사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유년기 청소년기 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었었고,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삶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움, 그리고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고통들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쓰러지는 것보다 어떻게 다시 좀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이런 때에 어떻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어린 시기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음, 그런 경험들이 제가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이 힘든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지,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음, 생겨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돌이켜보면 저에게 왔었던 그 어려운 시기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고맙게 느껴져요. 고맙게 느껴지고, 음,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가진 그 아이들이나 이런 어른들을 봤을 때, 아, 그 어려움들을 내가 정말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 그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약간 뼛속부터, 아, 맞아. 그거 많이 어려웠을 거야. 그거 많이 음.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정말 지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계기가 되어서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좀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뭔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말 그대로 뭔가 재산이 된 거네요. 그리고 네. 그거를 모르는, 그냥 겉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하고는 좀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랄까, 진정성이랄까, 그게 더 강하게 실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년기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는데,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좀 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음. 많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보람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마음이 많이 가고요. 선생님을 담임 선생으로 둔 학부모나 학생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말씀을 지금 뭐 오래 나눈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나눈 대화만으로도 뭔가 저한테 전해지는 느낌이 참 따뜻하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뭐 가식적인 공감이 아니고 진짜 공감을 할 줄 아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뭔가 어쨌든 남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대상이 성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 이제 아이들로 된 거. 뭐, 다른 식으로 질문을 바꾸자면은 초등학교 교사가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뭐, 좀 더 연장선으로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정하신 거.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학생 말고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도 뭔가 그러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업을 삼으시게 된 뭔가 연유가 또 궁금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약간 제 꿈에는 항상 음.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계속 네. 아이들이 있었네요. 그냥 나는 아이들이 좋고 어쨌든 뭐 아이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그게 있었네요. 네, 네. 그거는 항상 좀 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도, 꿈 중에 하나가 또 소아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도 대상이 항상, 어린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게 아이들이 항상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약간 이과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교를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아예 문과 성향의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전히 이제 음, 아이들은 항상 제 꿈에 있었었고, 저희 아버지도 사실 이제 선생님이셨고, 저희 음, 할아버지도 또 선생님이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너가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길이 음, 참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거의 음,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삶을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그렇게 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중고등학생도 아이들에 포함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이게 더 어린 초등학생으로 뭔가 이렇게 확정된 이유는 있을까요? 크게 그런 부분은 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음. 되게 귀엽고 그렇죠. 예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심리학하면서도 느끼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이 정말 음,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머리에 생각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고 잘 흡수가 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음, 어린 시기에 음,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사실 남은 삶이 굉장히 더 길게 건강하고 탄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음, 조금 더 정말 아이들이 생각이나 이런 마인드 자체가 유연할 때 정말 음, 좋은 교육 그리고 음, 이런 좋은 접근들 그리고 음, 내가 이 아이들한테 좋은 대상이 되어주는 것. 음, 그러니까 저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좋은 대상으로 오랫동안 음, 남아야 있으면서 이 아이들의 뭔가 가치의 선택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음, 때문에 음, 그게 조금 더 어린 시절부터 계속이 된다면 더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어릴 때 뭔가 방향, 각도를 잘 잡아야지 되지. 그 어릴 때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러면은 네네. 결국에는 아이들이라고 막연하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나이 어린 아이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네. 나는 중고등학생을 뭔가 가르칠까, 초등학생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없었겠다. 그냥 당연히 그냥 아이들이니까 말 그대로 액면가 그대의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겠다. 그죠? 의식이 흐르. 네, 되게 자연스럽게 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어디서 보거나 들은 내용인 것 같은데 되게 이제 말 그대로 어릴 시절에 선생님의 뭐랄까 중요성이 되게 부각이 되는 그런 연구라고 해야 되나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중에 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나중에 막 성공한 사람들이란가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막 역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로 뭔가 공통점이 귀결이 되는데 같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거죠. 어, 유치원 선생님이 같았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되게 기억도 뭐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뭔가 그 뭐 인성도 좋고 성공했고 어쨌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음, 보니까 공통된 유치원 선생님 밑에서 뭐 가르침을 받았다?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는 교훈은 어쨌든 그만큼 선생님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끼치는 영향이랄까, 그게 되게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물론 그 학생들의 뭔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어릴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뭔가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고 정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때 뭔가 잘 방향을 잡아주고 뭔가 좋은 식의 그런 거를 설정을 해주면은 더 훨씬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근사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뭔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중요한 사람,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너무 좋은 영향 음.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타인이 인생에 딱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정말 네. 좋아하는 말이죠. 정말 네, 단 한 네. 명만 있어도 단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살아갈 있거든요. 의미가 있고 살아낼 맞아요. 수 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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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만나지 못했었더라도 음, 정말 나중에 배우자로서 그렇게 중요한 타인을 만나도 사람이 사라지고 그렇죠. 정말 그 시기와는 또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타인이 인생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뭐 어느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좌절하거나 삶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너무나 진짜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잘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맞아요. 저 사람들의 그 힘은 무엇일까? 그 음. 원인은 무엇일까? 동력은 그거를 보니까 공통점이 정말 뭐 가족이 됐건 지인이 됐건 정말 약간의 느슨한 관계의 어떤 제3자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 네. 한 사람이. 음. 그런 사람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뭔가 이제 기대의 힘에 뭔가 얻어가지고 잘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도 필요 없고 정말 단 한 사람.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나의 아저씨라고 뭐 재밌는 네, 네.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아이유가 연기했던 극 중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정말 힘든 삶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네. 다 자기 주위에는 나쁜 사람들밖에 없어. 음.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나의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잘 살아낼 수 있는 음.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단순히 또 뭐 인복이라고 음.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네. 모르겠어요. 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내가 얼마큼 열심히 좀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런 사람을 좀 만날 기회가 높아지는 낮아지느냐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지금 어쨌든 십수년 해오셨는데, 분명히 좀 어렵고, 특히나 뭐 예전에도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 회차도 있었는데, 비슷한 질문 드렸지만은, 워낙 교권이 무너지고, 어쨌든 학교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고, 그죠? 뭔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좀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어때요? 좀 초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1년 차, 2년 차, 5년 차, 10년 차 하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점점 이 부분은 점점 힘들어진다. 너무 힘들다. 또는 반대로, 이거는 그래도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막 이런 어려움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심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이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기 저하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좀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보다 이 상황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안도가 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도를,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불안도를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투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작은 불안을 아이한테도 계속 이렇게 나타내면서 아이 역시 그러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그 이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도 많이 불안하게 하지만 사실 그걸 보고 있는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좀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그렇지만 아이도 그리고 부모님도 교사도 사실은 우리가 원팀이거든요. 정말 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만난 원팀이에요. 음, 네,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는 결국에 내가 잘 되고 뭐 부모님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연이 닿아서 만나게 된 원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팀이 정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우리가 합심해서 이 아이를 1년 동안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우리가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상 저도 학기 초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 정말 그 상황을 불안하고 막 그 상황을 막 이런 분노나 막 이런 불안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음. 수용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아이도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정말 잘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삼각 구조가 잘 음.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팀이죠, 그죠? 네. 예, 서로 지향하는 바가 결국 같은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잊게 되는 순간, 음,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를 누구 음. 한 명도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 비슷한 맥락으로 첫 책에도 썼지만은 수의사와 보호자는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라고 써. 맞습니다. 그죠?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지향하는 바가 같은 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삐그덕거리고, 그죠? 뭔가 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네, 네. 예, 그게 참,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되게 아쉽죠. 분명히 맞아요. 당신과 맞아요. 내가 바라는 바는 같은데, 저는 그게 맞아요. 대상이 이제 반려동물일 뿐이고, 네. 작가님은, 선생님은 그게 학생인 거고, 맞아요. 맞아요. 이 반려동물 학생이 그냥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이제 성장하고 크고 지내길 음, 바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힌트가 좀 어긋나거나, 그죠? 음, 아니면은 뭔가 왜곡하거나 확장해서, 확대해서 네. 해석하거나, 그러한 네. 부분들이 좀 왕왕 생길 때, 네. 뭔가 고충이,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좀 아쉽거나 그런 점이 네. 있으시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너무 적절한, 왜냐면 저도 이제 음, 음. 누룽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 맞아요, 맞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항상 그 본질을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음, 책에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본질,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서의 본질도 교육의 본질은 성장이잖아요. 그러면 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정말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이게 딱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 음.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정말 딱 거기에 그 본질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수의사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원팀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저는 진짜 우리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본질을 도모하게 되고 그래서 늘 어떤 길에서든 이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늘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음, 가치와 본질. 네. 그거를 잊거나, 그거를 빼놓고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되게 좀 엉망이 되죠.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되게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그죠? 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중요한 일이 됐건, 사소한 일이 됐건, 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본질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음. 항상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면서 뭔가 임해야 네. 이게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좀 흔들림 없이 내가 음, 잡고 있는 이 운전대를 그렇죠. 정말 흔들림 없이 운전을 할 음,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 심리치료에서 가치를 등대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음,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어두운 바다에서도 정말 가치가 있으면 늘 등대가 있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어두워도 내가 가야 할 길은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으니까 음, 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렇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고, 또 음, 그 길 가운데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목표가 막 이거를 해야 돼, 음, 내가 이걸 해서 막 이렇게 쌓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에 따른 그 본질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막 제가 뭐 이런 커리어를 쌓고 이게 사실은 제가 막 음, 원하던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 뭐 위촉 위원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시고, 이런 것도 같이 좀 자문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부차적으로 얻게 된 거지, 막 제가, 이거를 막 해야겠다.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뭐랄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꼭 부가 뭐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를 되게 축적하고 그런 사람들도 특히나 뭐 최근 예를 들면 고명한 작가도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음. 돈, 돈을 벌려고 돈을 쫓으면은 돈은 오히려 도망간다. 음.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일, 어떤 사업, 그 본질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돈은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네. 뭐라 그럴까, 중요하고 상위 개념인 그거를 뭔가를 두고, 그 밑에 네. 거는 이 상위 개념만 잘 뭔가 잊지 않고 제대로 음. 따라가면은 밑에 거는 순차적으로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네, 네. 문제님께서도, 석사 해야 돼, 박사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리어가 쌓인 거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음. 찾아주고, 나의 뭔가 쓸모나 가치나 존재감이 지금 계속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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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이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음. 책에서도 읽은 대목 기억이 나는데 가치를 등대로 비유하신 거 그죠? 네, 네, 정말 네. 이따가도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대화에 되게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시청자분들도 너무 뭐랄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네,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시적으로 그죠? 네, 네. 그렇게 좀 시야를 좀 넓히고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좀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고 그런 과정이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음, 약간 음, 뭐 결과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과정 자체가 너무 그렇죠. 즐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역시 책에 네, 나온 내용입니다. 이따가도 아마 나올 네, 텐데 강조하셨던 결과보다는 네, 과정을 중요시 해야 된다. 네, 네. 맞아요. 그럼 과정을 중요시 하다 보면은 음. 좋은 결과가 또 따라온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저 책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마음 챙김. 아, 예. 그러니까 심리학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초등학교 교사 말고 심리학으로 음. 이제 전공이라든지 공부를 하신 분야하고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거 한 거.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뭐랄까 좀 더 깊이 파고들거나 관심을 갖게 된 계기랄까 그러한 내용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석사 과정 때부터 제 이제 그 주 치료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예요. 그런데 이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1세대부터 쭉 이렇게 흐름이 변화가 오는데 제가 간단히만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1세대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행동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좀 소거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행동들을 좀 수정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췄었던 게 이제 1세대 음, 인지행동 치료의 이제 그 핵심인데요. 근데 이렇게 행동적인 부분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간과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반응하는 결과가 다 달라요. 음, 어떤 아이들은 이제 뭐 100점 맞은 시험지에 굉장히 막 좋아하는 친구다 있는 가 하면 또 100점 맞은 시험지에 또 막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그 가운데에 블랙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음, 블랙박스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지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파국적인 재앙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는 게 이제 인지 행동 치료의 2세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신념들이나 이런 인지들을 좀 수정해주는 음,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게 2세대 음,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3세대로 와 있거든요. 가장 음, 최신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대에서 요 생각들을 이렇게 바꿨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음, 특히 또 재발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음,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왜냐하면 사실은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서 그 당시에는 또 잘 바뀌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원점이 그래서 되는 거죠. 네, 이제 3세대 최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영향력을 좀 줄여보자. 이 음, 생각 자체가 이렇게 음, 주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 생각을 바꾸는 음, 것보다 이 생각을 알아차려 보자. 생각을 음, 관찰해 보자. 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음, 네, 왜냐하면 생각도 감정과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 흘러보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생각이 막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붙어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음, 그러면 그 전에 막 우리를 괴롭혔던 이런 생각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확 무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게 없애려고 하는 아니라. 게 아니고, 네, 일종의 거리를 두고, 네, 나와의 별개라고 일단 보고, 그죠? 그냥 네. 거리를 자연스럽게 좀 두는 거. 흘러가도록 거리 두기.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한번 잠깐 한번 음, 요거를 경험해 보시도록 제가 한번 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음, 작가님 한번 느껴보세요. 자, 작가님은 아마 저희 누룽지 음, 사진으로도 이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 저희 네네. 누룽지는요. 흰색 음, 흰색 털에 이렇게 음, 노란색 반점이 있는 이제 음, 고양이입니다. 자, 우리 누룽지 아마 작가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숏 이 노란 고양이, 하얀색 바탕의 노란 고양이인데요. 자, 이 하얀색 바탕에 노란 반점이 있는 고양이를 자, 지금 한 30초 동안 눈을 감고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자, 이 하얀색 바탕의 털에 이렇게 노란 반점이 있는 고양이를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비슷한 것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 하얀색 그리고 노란 반점의 코숏 고양이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한번 눈 떠보시고 어떠셨어요? 잘 성공하셨어요? 잘 안 되죠.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네. 더, 그죠? 네. 생각이 자꾸 뭔가 더 더 역으로 떠오르시죠? 떠올리게 되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잠깐 그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한번 요번에도 눈 감아보시고, 자, 이번엔 이 하얀색 바탕에 노란 반점 있는 이 고양이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코숏 누룽지 고양이를 포함한
어떤 것들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들도 다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허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눈 떠보시겠어요? 음, 아까랑 비교했을 때 생각의 빈도가 좀 어떠셨어요?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음, 생각은 음,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강해져요. 저, 네. 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의 그러니까 역설적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일종의 안작용 같은 거다, 그죠? 네, 네, 잠을 자야지 하면 더 잠이 안 오고 네. 그런 거,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음, 오히려 더 모니터하는 작용들이 음, 뇌에서는 반짝반짝반짝해요. 음. 근데 그게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강해져요. 내가 지금 불안해. 그러면, 불안하면 안 돼. 네, 불안해하지 말자. 네, 침착하자. 이러면 네, 더 불안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더 이게 강해져서 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더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공간을 음, 하는 거죠. 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어떤 주제로 썼냐면 불면증이 계신 분들, 불면증이 계신 분들,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잠을 쫓으려고 해요. 음, 네, 오늘은 꼭 자야 돼. 아, 내가 오늘도 못 자면 큰일 날 거야. 그럼 음. 오늘은 꼭 자야 돼. 그러면 일찍부터 막 누우세요. 그렇죠. 일찍부터 누워서 막 잠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음, 오히려 음, 잠은 더 달아납니다. 더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허용하고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막 잠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불편감, 불안함, 이런 감정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이 생각을 보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음, 4주 동안 이 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약이 없이도 좀 잘 잘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으로 박사 논문을 썼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생각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감정에도 적용이 되고 이런 신체적인 반응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막 억누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근데 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이 인지행동 치료 제3의 핵심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렇군요. 아, 자야 돼. 이것보다는, 네. 아, 오늘도 일찍 자긴 글렀네.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다 보다 또 뭐 할 거 하다가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네, 네, 그래서 마음 챙김이 결국 그 알아차림. 네, 아, 나 지금 이렇구나. 네. 뭐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구나. 됐건 네, 상황이 됐건 생각이 됐건 나 현재 이렇구나라고 이제 네, 알아차리는 거.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네, 맞아요. 음, 왜냐면 제가 한번 여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불안해. 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 하면 불안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은 우리 뇌가 몸이 일치하려고 애를 써요. 음, 막 몸도 불안해지고 심장박동도 더 뛰게 되고 정말 나와 불안이 하나가 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음, 불안해라고 하면은 정말 나와 불안이 하나가 되지만 나는 지금 불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음, 라고 바꾸면 내 음, 불안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요 하나에 이렇게 부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만 하더라도 음, 내가 불안과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잠깐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음,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음, 네, 그러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사실은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 "헉, 불안해? 그럼 난 이거 도망가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만 음, 이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들이 깊어진다면 그 깊어진 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지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넓혀주는 것 중에 되게 좋은 게 뭐 독서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중에 또 마음 챙김도 있고요. 음, 어떤 상황이랄까, 감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죠? 네. 약간의 공간을 둔다. 그러니까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하면 반응보다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일종의 시간적인 텀을 두고 대응을 하는 거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음, 대응을 하는 그 공간을 조금 음, 넓혀주고 수양을 시켜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음. 방법이 명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명상, 마음 챙김. 네. 그중에 또 중요한 게 또 뭔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호흡에 집중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늘 매일 10분씩이라도 해야지, 여기 책에도 또 나와있지만 10분씩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좋다던데 해야지 하면서 늘 못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걸 참 하면은 그렇게 좋다던데, 그죠? 음. 음, 마음 챙김. 야, 그러면은 작가님은 매일 뭔가 루틴식으로 마음 챙김에 관련된 방금 뭐 예를 들어서 호흡이 됐건 어떤 명상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네. 요가가 됐건 뭐가 뭔가 이렇게 루틴식으로 매일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때요? 네, 우리가 막 마음 음, 챙김이라고 떠오르시면 막 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음, 호흡하는 거 많이 떠오르시는데 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것,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건 모두 다 마음 챙김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에 빠져서 설거지를 하면은 음, 지금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죠. 막 음, 미래에 갔다가 과거에 갔다가 이 음,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걸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손끝에 닿는 그 뭐 물의 감각 그리고 정말 이 설거지를 하는 여기에 지금 온전히 감각들이 머물러 있으면 설거지도 마음챙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 걸을 때도 음. 그냥 막 생각에 빠져 걷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아스팔트 길인지 흙길인지도 잘 모르지만 발의 감각에 집중해서 내가 걷는 감각에 집중을 하면 그 또한 마음챙김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바로 지금 여기 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네, 집중하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그 누구죠? 틱낙한 네, 틱나탄. 책에서도 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분도 여러 가지를 강조하셨지만은, 네, 그중 또 대표적인 하나가, 현재 지금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해라. 맞아요. 몰입을 해라. 네, 그죠? 네. 그게 결국 마음 챙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어디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음, 명상을 하는 그걸 떠올리시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음,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 뇌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방랑자예요. 음. 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늘 과거에 가 있거나 늘 미래에 가 있거나 늘 이렇게 마음은 방랑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온전히 네. 현재에, 지금도 아니야. 온전히 그냥 오늘 네. 현재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대인들 맞아요. 중에서. 또, 맞아요. 저도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현재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였는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셔서 음. 제가 적어온 문구가, 노자가 한 말 중에 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네.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맞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네. 그러니까 이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과거에 대해서 맨날 매달리고 음. 후회와, 그죠? 네. 아쉬움과 미련과, 그다음에 네. 앞으로 지금 닥치지도 않을, 실제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어떤 무엇 때문에 걱정과, 그죠? 음. 불안해하고 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정말 우리 뇌 자체가 기본적으로 늘 미래와 과거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은 계속 이런 방랑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는 거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비행기 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음, 비행기는 그 자동 조종 모드가 있어요. 그렇죠. 자동 조종 모드가 음, 있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이제 이륙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할 때만 우리 기장님 음, 이렇게 음,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항로 같은 경우는 진짜 자동 조종 장치로 이제 쭉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음, 그냥 자주 하던 일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습관이 만약에 무서운 거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거에 많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울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고 미래에 많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 뇌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자주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때까지 음, 계속 막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그냥 자주 하던 일을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음,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에 머물 수 음, 있도록 의식적으로 계속 여기에 돌아오는 연습.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 알아차리는 연습. 그 여기에 머무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지금 음, 내가 내 생각이 어떤지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내 감각이 어떤지 알아차리고, 그 음, 알아차림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은 점점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져요. 음. 알아차림과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게 별개가 아니네요. 그죠? 네, 네. 결국에는 서로가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현재에 네, 머물고. 그러니까 현대인의 최대의 적인 결국에는 맞습니다. 멀티태스킹을 알아차림에 네, 마음챙김의 주적인 셈이다. 그죠? 주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많이 얘기를 집중력을 하는데, 맞아요. 뺏어가고, 그죠? 우리는 열심히 가성비 효율을 높인다고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이 맞아요. 일을 하다가 저 일을 맞아요. 하면은 이게 전환을 하는데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이게 뭔가 뇌에서도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되고 에너지를 네, 더 소모하게 되고 효율이 더 맞아요. 떨어지게 되고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아, 내가 더 이게 가성비 높고 효율이 더 지금 생산성이 높이고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정말, 어리석은데 이렇게 네. 말을 하는 저조차도 밥 먹을 때 밥에 온전히 하나하나 먹고 음, 싶고, 음미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물론 막 쇼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네, 합리화를 하죠. 아, 이건 좋은 네, 내용이니까, 유익한 네.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못해요. 밥 음, 먹는 거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참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네. 현대사회에서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음, 많이 빠지셔가지고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정말로 이 마음을 놓치게 되는 주요한 그런 변인이 멀티태스킹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의 어플을 음, 수십 개를 동시에 켜놓고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우리가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은 거죠. 버벅거리고, 그죠? 네, 버벅거리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내가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모르냐 이거죠. 네. 그렇다는데 음. 바로 증명이 됐는데 왜 네, 그거를 행동에 변화를 못 주고 아 그래도 네.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참 음, 범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저도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산책할 산책 반성까지는, 네. 발생해야 돼요. 산책할 때 그냥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땅에 드는 네. 느낌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고 음, 산책할 때 막 뭔가 생각하거나 뭐 이어폰 듣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아닌데 그런 때도 네. 필요하겠죠. 근데 네. 그것보다는 좀 더 그 순간순간에 뭔가 느낄 맞아요.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거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멀티태스킹의 늪에서 하여튼 빠져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한 3시간, 4시간 하고 싶은데 작가님의 또 뒤에 일정이 또 있으신 관계로 제가 또 일단은 점점 마무리를 또 어쨌든 잘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가님의 책이 있죠. 뒤에 네네. 보이시겠지만은 책 제목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를 네. 출간하신 지도 크게 오래 안 됐어요. 그죠? 두 달 안 네네.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당연히 나오자마자 거의 샀는데 계속 어쨌든 핑계지만은 차일피일 미루고 못 읽다가 이제 어저께 제가 후룩
다 완독을 했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책 뭐 밑줄 친 부분도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책 접은 내용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오늘 너무 좋아서 어쨌든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네네. 시간 동안 최대한 어쨌든 좀 추려가지고 같이 좀 능진님 작가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시청자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중에 좀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참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이죠. 작가님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개념인데,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네. 예, 정말 첫 번째 화살, 이게 뭐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첫 번째 네.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측 불허죠, 그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네. 두 번째 화살은 피하자는 거죠. 맞아요. 내가 내 화살, 두 번째 화살조차 나한테 꼽지는 말자는 거죠. 그죠? 이게 참 네.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바 함경에서 음, 나오는 이 말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음, 결국에 진리는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이제 pain이라고 하는 음,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화살은 suffering이라고 해서 음, 괴로움이거든요. 음, 그런데 고통은 사람이다 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실에 대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 나이가 먹어가고 음, 자연스럽게 이별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음, 정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잃게 되는 수많은 것들도 사실 상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마주하지만 사실 더 아픈 것은 이 음, 고통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첫 번째 화살 피 흘린 자리에 음. 두 번째 화살을 이제 계속 꼽게 되는 거죠. 이 괴로움이 그 훨씬 더 어리석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고 살아요, 그죠? 맞아요. 늘 자책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책하고. 득되는 게 없는데. 맞아요. 그 두 맞아요.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나한테 통제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데, 그거를 네. 왜 두 번째 화살마저 꼽냐 이거죠, 그죠? 맞습니다. 아까 그러면, 얘기한 거랑도 조금 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뇌는 옳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음, 그냥 자주 하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고통의 화살이 왔을 때 두 번째 이 자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음,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자주 해왔던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미 또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거의 뭐 반사적으로, 네,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죠? 네. 어떤 일이 생겼어. 안 음, 좋은 일이. 두 번째 일이 또 생겼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음, 또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럴 네. 필요가 없는데, 그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별개의 사건이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일련의 뭔가 운이 됐건 뭔가 그냥 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데, 통제할 수 없는 건데, 네, 거기에 네. 왜 괴로움까지 추가를 하냐 이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좋아하는 기도문인데, 그죠?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주고, 네,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네, 예, 이게 라인후드 니버의 기도문 중에 네. 작가님의 책에도 지금 실려 있는데,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누구죠? 박노해 시인 중에서도 비슷한 맥락에 여러 그러니까 시구가 있었지만 그중에 일부분인데 제가 꼭 이제 기억에 담고 다니는 게 어찌할 수 없음에는 순응하고 순명하고 네, 어찌할 수 있음에만 분투해라. 네.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내비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예.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은 꼽지 말자, 결론은. 네, 네.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말씀이고, 저도 좀 아주 좋아하는 말씀. 네, 예, 진짜 다 작가님. 같은 말을 그렇죠. 하게, 다 같은 말. 네, 정말, 예, 결국에는 하나를 네,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네, 또 이제, 역시 이 개념도 제가 작가님을 통해서 알게 된 개념이고 좋아하는 개념인데,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예,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또 이미 말씀해 주셨죠. IMF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뭔가 그러한 고통이나 힘든 사람을 내가 더 도움을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 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 네. 대해서도 한 말씀. 네, 저 너무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네.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음, 정말 이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됐을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공감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정말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PTSD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외상후 증후군을 의미를 하는데 PTG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외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 중에 이게 음, 그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그 중에서 일부는 이 외상을 경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외상 후 성장이거든요. 그로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이 외상을 잘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인지 재구조화를 해가면서 단단해지면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PTG를 음,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운디드 힐러가 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개념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떠한 실현 중간에서도, 실현 안에서도 내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전과는 다른 한 단계 더 이렇게 치유적이고 한 단계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더 단단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그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좋은 개념이고 꼭 알아둬야 될 개념이에요. 네, 이게 뭐 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비슷한 개념으로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니체, 초인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한다. 그리고 뭐 안티프레질이라든지 회복 네, 탄력성이라든지 네, 네, 전화위복이라든지 네, 어쨌든 뭔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고난과 역경 이런 게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음, 한 뼘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는 네, 그런 동력으로 이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네, 모든 역경과 고난과 힘듦, 그런 뭐 상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네, 필연적으로 뭔가 나의 노력이 당연히 음,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뭔가 힘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음, 잘만 이용한다고 하면은, 잘만 극복한다고 하면은, 네,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그걸 담고 싶었어요, 제 책에. 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정말, 음, 막, 아무리 힘들어도 음, 이거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힘든 사건이 있었어도 이 음, 사건이 음, 정말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딱 그 메시지를 너무 담고 싶었어요. 네, 네, 그게 저는 뭐 온전히, 워낙 저도 이런, 뭐랄까, 개념이랄까, 이런 데 워낙 관심이 많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쨌든 몰입하면서 봤고, 그런 것도 이제 뭐 공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상황에서 나아지기 위해서 당신을 그 전에 더 공공하게 만든다, 힘들게 네, 만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상처받은 입은 치유자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또 나아가서 좋은 건 네. 뭐냐면, 나만 외상 후 성장, 음, 나만 상처받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로 네,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을 더 잘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타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위아더 월드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개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공감을 못한다기보다는 공감력이 떨어지는데, 남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죠? 음,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남의 상처와 아픔도 나와 뭔가 똑같은 뭔가 결은 아닐지언정, 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떠한 맥락에서는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이 힘을 얻고 공감을 음. 좀 할 수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걸 극복했다면 나뿐만 아니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음,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정말 약간 그 음,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변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생각이 음, 재구조화되는 부분하고 음, 더불어서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음,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런 음, 연대감과 이런 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많이 이제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정말 이 외상후 성장을 했을 때 아, 결국에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음, 나 혼자만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잘 되는 거, 우리가 음.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더 크게 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외상, 고통, 아픔을 겪고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온전히 100%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걸 이겨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다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종욱이든 말이든 주위의 조력도 분명히 아,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 내가 저 사람의 어쨌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겨냈는데 그래, 네, 얻었어. 도움이 됐어. 거기서 이제 뭔가 방금 말씀하신 타인과의 사회와의 네, 연결, 연대, 맞습니다. 상호작용 이거를 이제 네, 깨닫게 되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걸 맞아요. 더 이제 뭔가 나도 이제 앞으로 뭔가 돌려주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야 음,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맞습니다. 참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너무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흐른다고 믿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제자들을 위해서 막 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흘렀었던 사랑들은 내가 음,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이 음, 사랑의 형태가 또 어느 식으로든 바뀌어서 또 계속 흐를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 정말 계속 어떤 형태로든 끝없이 흐를 거라고 믿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흐르고 퍼지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퍼지고 번지고 맞아요. 던지고. 예, 사랑합시다. 네.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 생에서, 그러니까 되게 음, 지구별 여행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짧은, 음, 이게 음, 진짜 길지 않은 이 지구별 여행을 왔다 생각을 하는데, 이 음, 지구별 여행에서 사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정말 사랑하고 음. 사랑받은 경험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뭐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음. 눈을 감기 직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생각, 감정은 사랑일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했고, 누구한테 음. 얼마만큼 사랑받았나. 네. 그걸로 내가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생각이 음. 들지 않을까. 물론 그 네. 외에도 뭐 요인,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시간이 점점 부족해서 네. 너무 아쉬운데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또 한 구절을 또 찾았는데 저분 부위 중에 이제 아동기에 중요한 게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 한계. 음.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오냐오냐 하면 안 되죠. 네, 그 네. 중에 이제 단어 하나가 눈에 띈 게 부모가 이제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권위와 권위주의적인 거, 권위적인 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권위 있는 부모는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권위적인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작가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고, 음,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계 설정이 어린 시절에 되어 지 음, 않으면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이거를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한계 설정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거.
음, 나와 타인을 해입히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안 음, 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학교에 가거나 이제 뭐 학원이나 다른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음, 만나러 갔을 때도 어, 음, 왜 이거 나 안 되게 해? 한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왜 이거 안 돼? 난 이거 다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정서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음, 고통이나 이런 좀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들을 아이들이 마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이제 막 어떤 부모님들은 음, 아이가 막 어려운 감정이나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먼저 막 이렇게 회피를 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음, 사실은 그 실패에 대한 고통에 대한 것도 수용하는 거, 이 감각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 경험도 너무 그렇죠. 필요한데, 괜찮아. 너는 이거를 음, 잘하고 뭘 음, 저걸 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쏙 이렇게 전환을 그렇죠. 해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죠. 그건 아이한테, 내가 이런 감정은 느끼면 안 돼. 이런 음, 것들은 내가 경험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무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해야 그걸.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야 뭔가 되는 거죠. 나한테 불편한 감정도 느끼고, 네. 곤란함이라든지 민망함이라든지 모든 게 다 어쨌든 내가 오로지 경험을 일단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나름의 해결책이든 대안책이든 뭔가 액션을 내가 스스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 상황에서 애가 저렇게 하면 애가 좀 곤란하겠다, 창피하겠다, 어, 쑥 빼내면은 네. 애기는 그걸 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오히려 네, 근육이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어리석음을 또 부모들이 또 저지르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래서, 저도 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음, 맞아요. 그래서 정말 feeling good이 아니라 음, feeling well 해야 해요. 음, 좋은 것만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eeling good 음,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음, 뭐든지 그냥 feeling well 하게 해야 돼요. 좋은 음,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음, 힘든 그런 상황이든 음,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아이가 잘 음, 경험하고 그거를 음. 직접 직면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만이 느- 내가 항상 좋은 감정만 느껴야 되고 좋은 감정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감정이 필요한 거고, 그럼요. 인사이드 그럼요. 아웃처럼 슬픔이도 필요한 거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건 네. 없다라는 거를 네.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억누르거나 그거를 느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을 갖거나 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맞아요. 모든 감정에는 사실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울이라는 감정도 우리가 막 "헉, 얘가 이걸 막 안 했으면 좋겠어, 안 경험했으면 음, 좋겠어라고 하지만 사실 우울은 감정의 저수지 역할을 해요. 네. 우리가 너무 감정이 막 피 흘리고 있다면 그걸 잠시 닫아서 음, 이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불안이라는 감정은 내가 어떤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모든 감정에는 그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린 음, 시절부터 이 감정들 막 쏙 빼주고 막 없애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 경험을 하고 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경험했을 때 내가 음, 어떻게 이걸 대처해 가면서 살 수 있는지를 음, 알려주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뺏지 네, 말자고. 맞습니다. 네, 그건 절대로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꼭 저 맞아요. 같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이 급한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말 꼭 정말 해주고 싶은, 방금 또 공교롭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우울, 우울의 증상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다. 네.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우울 또는 우울증이 정말 안 좋거나 사람이 힘들게 하고 정말 나쁜, 안 좋은 측면이 있죠. 부정적인 측면. 근데 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 내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 책에 준비하는 내용 중에서 다음 책에 준비하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오해, 착각,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이점은 전혀 없다. 이런 편견에 대한 제가 반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실은 건데 그냥 준비 중이에요. 네, 아니다. 우울증이 왔다는 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인용을 한 것 중에 제가 자료를 찾은 게 고명한 작가 책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닥친 고통,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고 짐인지도 모른다. 음, 이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말인데 구두론지 책이론지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다. 우울증은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하게 겪는다. 음, 삶의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뜨렸던 거다. 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을 만들어야 그게 진짜 치료다. 음. 그러니까 작가님이 쓴 이 글과 너무 어쨌든 맞닿아 있는 거죠. 제 네, 생각도 네, 그렇고, 네,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게, 아까도 약간 비슷하지만 어떤 고통이나 힘듦이 지금 내가 꼭 잘못 살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뭔가 잘못 살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거를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네, 거예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음,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음, 심리학에서도 빛이 밝을수록 음, 그만큼 골도 깊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이라는 신호를 정말, 음, 이 사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음, 지금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 신호구나. 음, 예, 지금 내가 내 내면에서 지금 내가 뭔가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어두운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음, 조금 내가 바꾸고 내 스스로를 좀 돌봐야 되는 그 시기가 왔구나라고 인식을 하셔도 정말로 이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음, 경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작가님들 이야기처럼 정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왜냐면 그 경험이 없으세요. 음,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그 감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정말 그걸 계기로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과거에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긴 하지만 적지 않은 현대인들이 정도의 차이지 아마 뭐 경도의 우울감이든 아니면 정말 우울증이든 아마 안고 살아갈 텐데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와 비슷한 어떤 감정이 됐건 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비슷한 그럼요. 말씀인데 음, 왜 남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잘 사는데 행복한데 왜 음,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지 음,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런 감정이 왔다고 하면은, 네. 아, 내가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거나 내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나 보다. 뭔가 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네.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거죠. 물론 그런 거 음, 전혀 없이 잘 퍼펙트하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뇌의 기전이라든지 호르몬 영향 여러 가지 때문에도 생길 수 있지만 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 나한테 뭔가 좀 변화를 주고 나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나를 챙기고 돌봐줄 수 있는 음, 기회로 삼자. 이러면 네. 이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건설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음, 내가 우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랑 우울을 하나 되셔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울을 그냥 증상으로 그렇죠. 보시면서 그 동일시를 하지 증상,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증상에 맞아요. 대해서 음, 빠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음, 근거 기반의 이런 치료들도 많고, 우리가 뭐 음, 이제 SSRI라고 해서 세로토닌의 그 부분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음, 약물도 있고, 우리가 네, 해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세로토닌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음, 행동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음, 증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증상 너머에 있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다. 그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그냥 나도 한 해 포함됐을 뿐이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우울한 사람이 아니고, 아, 네. 우울한 감정이 하나의 일부로 있는 사람이다.
작가님이 책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인가? 아, 나 화가 났어. 나는 지금 화났어.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화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네? 그러니까 감정과 나를 완전 동시하지 말고 일부러 음, 취급하자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결국에는 마음먹기에 달렸네요. 결국엔. 네, 마음먹기에, 그렇죠. 그렇죠. 일체유심조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음, 이렇게 그 증상이 심각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갈 수 있는 거. 음, 네, 혼자 있지 말고 이런 맞아요.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면은 훨씬 더, 네, 건강하게 다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맞아요. 것이든 혼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게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맞아요. 같이 있다는 거, 그런 네.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도움도 청하고, 그 네, 다음에 필요할 맞아요. 때는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문을 두드리고, 전혀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일반 내과 가듯이 그런 거 네, 진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뭔가 허들을 두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뒤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일단은 접어야 될 것 같고 지금 11시 50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를 이제 슬슬 지어야 될 네.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 인터뷰 시간 반 네, 정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진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진짜 이렇게 책을 내고, 그리고 정말 이 가치, 삶의 본질만 생각하면서 되게 뚜벅뚜벅 걸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뭔가 막 뭐,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막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 있지만, 정말 이렇게 본질에 따라서 살다 보면 이렇게 박근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아마 같은 가치를 배낭에 담았으니까 이 지구별 여행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치와 본질에 따른 삶이 주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만끽하면서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목표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목표는 없지만 지금 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거쳐가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한 뼘이라도 성장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보상, 큰 보람이라고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가 교사로 있든, 앞에 이제 이런 걸 다 수식어를 다 떼고, 뭐 교사든 박사든 이런 걸 다 떼고, 그냥 그렇게 운디드 힐러인,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김선역으로 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탄탄하게 잘 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 발치에서라도 계속 지금처럼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예, 힘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목소리가 꺼지셨나 봐요, 작가님. 지금. 아, 네, 지금 들리네. 들리세요? 네, 예, 네. 깜짝아. 예, 그래서 일단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마지막 멘트, 마지막 질문.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 어, 정말 이 짧은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음,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음, 정말,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삶이 갑자기 이렇게 다가왔을 때 지금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질문을 드려보면 그 질문 드렸을 때 아마 지금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들, 그리고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사람들과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우린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게 사실 맞죠. 네, 그러면은 좀 더 떠밀리는 삶이 아니고 음,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뭐 흔한 말이지만 메멘토 모리 네, 거? 예, 그거를 네, 기억하면서 네, 하루하루 오늘을 삽시다. 그죠? 네, 오늘 작가님 인터뷰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2탄, 3탄도 준비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못다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건 또 네, 기회가 되면은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인터뷰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어요. 네.